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엔진 했던 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메타세콰이어 숲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단양인가? 길도 있고 그렇죠. 네네. 나무들이 굉장히 크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무 밑둥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하늘 위로 쭉쭉 뻗은 맞아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의 특성이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가보면 만나실 수 있는 나무들이 저 정도 사이즈인 게 많아요.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가 저기를 처음 갔었을 때는 겨울이었어요. 요세미티를 보고 큰 나무 숲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무리를 했죠. 그것도 야밤에. 그쵸?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맞아요. 힘들었던 이유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상에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 당시는 내비라는 것에 의지하면서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맞아. 지도 보면서 맞아요. 다녔었어요. 물론 조그만한 거치형 내비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그걸 이용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성능이 좋았던 시절이 아니 진짜 한참 전이 10년이 넘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네는 맞는 것 같아요. 해가 있을 때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둥이 이렇게 잘려 있는 게 있어서 그 앞에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큰 게 느껴지죠. 근데 네. 사실은 저 정도 나무가 아주 큰 거는 아니죠. 저 동네 나무 치고는. 오른쪽에 저희가 앞에서 찍은 모습이 있는데 저 동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도 저 큰 나무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다. 네. 느낌을 그대로 실으려고 하면 사람이 아예 안 보이고 네. 사람을 실으면 느낌이 안 살고. 각이 이상하게 꺾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나무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거인들이나 가야 이게 키가 대충 맞으면서 맞아. 좋은 숲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곳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 하더라고요. 물론 발견 안 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너럴 셔먼 트리, 셔먼 장군이라고 유명하죠. 남북전쟁 때. 유명해요? 네. 제너럴 셔먼 아주 유명한 네. 북부 장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국립공원이 만들어질 때도 몇 명이서 이런 큰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호해야 된다. 보호하지 않으면 다 잘라간다. 그래서 몇 명 뜻있는 사람들이 레인저라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무들을 보호하고 이러다가 이후에 국립공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 트리는 높이가 한 83m? 20층짜리 건물 정도보다 더 높으니까 네. 물론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가 워낙 높아서 뭐 이럴 수 있으나 그래 높은 거 맞죠. 맞아요. 그런데 저 정도 키가 아주 큰 키는 아니고 제너럴 셔먼 트리가 제일 큰 나무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용적이래요. 그러니까 부피까지 포함해서 제일 큰 거고 90m, 거의 100m 육박하는 나무들이 질비한 동네가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궁금했어요. 2200m 고지란 말이에요. 네. 한라산 꼭대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큰 나무가 없어요. 관목들만 있단 말이에요. 네. 저 지역도 위도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이 있을까? 첫 번째 힌트는 삼나무. 세콰이어가 삼나무의 일종이고 삼투압으로 물을 흡수한다면 저렇게 못 컸을 거래요. 삼투압이란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빨아올리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쭉 빨아올리는 힘만으로는 저렇게 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끝쪽에 말단에는 물이 안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삼나무는 피부 호흡을 한대요. 피부호흡이라.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가보시면 저 동네가 굉장히 촉촉해요. 미국 서부, 뭐 캘리포니아는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사막 기후인데 저긴 그래도 촉촉한 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서부터 태평양까지 사이에 물론 꽤 높은 언덕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태평양의 바닷바람이 쭉 들어오면서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기 중에 수분이 충분하게 되고 그 수분을 나무가 흡수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령이 300년 정도 되면 한 100m까지 자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세콰이어 나무 자체의 특성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쟤네도 발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으로부터. 네. 씨앗이 발화하는 조건이 좀
뜨거워야 된대요. 아. 근데 사실 2200m 고지가 뜨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막 동네라고 해도. 저희가 아무리 사막지대를 가도 2000m가 넘으면 춥잖아요. 맞아요. 그 비밀은 산불에 있었더라고요. 오.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많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요세미티 같은 데 갔을 때도 한쪽 면이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서 있는 것도 맞아요. 많이 보고. 그러면서 나무들이 새로 조그맣게 이렇게 자라는 것도 보고 네네. 하잖아요. 미국은 국립공원에 그렇게 불이 나게 되면 방제는 열심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둔다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다시 숲으로 가도록. 네. 산불이 자주 나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따뜻해질 때 씨앗이 나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씨앗이 일단 땅 위로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그럼 나무는 어떻게 안 탔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네. 사실은 그 비밀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 중으로부터 피부 호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나무들은 타서 죽는데 이 세콰이어들은 버틴 거죠.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 그랬나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아야 진짜 이기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보시면 이 산불의 결과에 의한 어마무시한 나무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워낙 촉촉하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겨울에는 눈이 많지만 또 여름에 가게 되면 눈이 살짝 남은 상태에서 기분 좋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볼만한 게 모로락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위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망대입니다. 와, 근데 바위가 너무 험한데? 그렇죠. 네. 트레킹 코스 자체는 한 30분 정도로 멀진 않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구장이 애들이랑 같이 가시게 되면 안 몸을 가야죠. 묶어 놓으셔야죠. 가면 안 되죠. 아이들 막 뛰어다니면. 근데 혹시 네. 꼭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네. 그러셔야 된다는 거고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쪽 편에는 휘트니산 이라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지금 눈 덮인 산들이 보이잖아요. 네. 저 봉오리들이 그 휘트니 산을 포함한 산들이 쭉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망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여긴 숲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눈 덮인 산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죽음의 계곡이 나타납니다. 데스밸리.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네. 가장 높은 데가 있는데 거기만 딱 지나가면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가 나오면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뜨거운 동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 음과 양이 제로. 뭐 이런 식인가. 그래서 고도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이쪽에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서 여기는 한번 가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는 워낙 개발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국립공원 관리를 참 열심히 해요. 요세미티도 그런데 여기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주차장들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많아요. 셔틀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편안한 트레킹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숲속을 산책하시고 일방통행을 하시는 거죠. 일방통행 산책이 끝나면 그러면 그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주차한 곳으로 가는. 그렇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그렇듯이 저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아하. 미국의 국립공원이 로드트립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저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비지터 센터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든 비지터 센터를 먼저 들려라. 네. 네. 여기가 메사베르데랑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 비지터 센터에 도착하면 국립공원이 시작된 건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한참 더 가야 된다는 거죠. 뷰포인트를 우린 도착해야 뭘 보니까. 그러려면 그렇죠. 한참 가야 된다. 비지터 센터는 저지대에 있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콰이어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곳은 2200m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네. 저 길을 저희가 1월 달에 12시 넘어서 1월 달에 꼬불꼬불 갔어요? 내렸어. 네. 3월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갔을 땐 6월에 갔었고요. 네. 처음 요세미티 갔다가 무리하게 도전했을 때는 1월이었어요. 아, 진짜요? 완전 겨울이었구나. 완전 겨울이었어요. 네. 다행히 눈은 치워져 있어서 다닐 수는 있었으나 너무 꼬불꼬불한 거죠. 예전 대관령을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경험하셨을 꼬불꼬불한 길. 그거를 2200m니까 대관령 해봐야 1000m 안 되거든요. 엄청난 꼬불꼬불한 길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걸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풍광은 예뻐서 다니시는 거는 좋으세요. 네. 저희처럼 밤에만 안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밤에 올라가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입장료를 안 내요. 아이, 그래도 볼 수가 없는데 들어가면 뭐 맞습니다. 하겠어요. 네네. 그때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대충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긴 또 잘 돼 있는 게 바베큐 시설이에요. 그래서 트레킹을 하시고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을 바베큐를 해서 드시겠다라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에 해당합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 아래서 바베큐에 먹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미리 다 준비해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준비물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콜, 우리나라 같은 숯도 있긴 하더라고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차콜이 훨씬 쓰기가 좋습니다. 아, 저거 코스트코 가면 파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에 네. 요즘 들어와 있어요. 네네. 예전엔 저게 없어서 저희가 처음 저 차콜을 쓸 때 도대체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던 기억이 나요. 조개탄처럼 생겼잖아요. 네. 저게 야자나무 숯을 뭉쳐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자나무 숯이 숯 중에 굉장히 좋은 숯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일반 큰 마트를 가시면 구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미국식 불 붙이는 방법은 뭔 기름을 붓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해봤거든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잘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썼던 전략이 토치를 가져가고 그리고 부탄가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탄가스는 폭발물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죠.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한인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한인마트 가서 부탄가스도 사고 김치도 사고 그렇죠. 쌀도 사고. 맞아요. 숙소에도 바베큐 시설이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적극 활용하시려면 좀 사놓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꼭 남는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그냥 숙소에 두고 온다. 그리고 저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네. 한인마트에서 찾는데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쿠킹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쿠킹오일은 당연히 현지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갈 건 뭐다? 토치다. 관광지를 소개시켜 드릴 때 주변에 어디서 묵으면 좋은지, 그리고 주변에 연결 여행지들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데,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가실 때 숙소는 그 아랫마을을 잡으시면 돼요.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캠핑을 하거나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치 같은 것도 있는데 비용도 굉장히 세요. 네. 특별한 경우, 특별한 날 이럴 때는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가성비를 저처럼 노리신다면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숙소들이 있습니다. 네. 다행인 건 여행지 근처라서 그런지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을들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구글 지도에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검색하고 그 근처의 마을들을 이렇게 확장하면서 보면 되는 건가요? 부킹닷컴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려요. 아, 네네. 부킹닷컴에서 제공해주는 지도 서비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세콰이어 국립공원 앞쪽을 뒤져보시면 원하시는 가격에 원하시는 느낌의 숙소를 찾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네. 어차피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으로는 데스밸리가 있긴 있는데 전 근처라고 할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에서 가장 높은 산을 넘어가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하고 데스밸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사이에 산이 너무 높아서 삥 돌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혹시 길이 있을까 하고 확대를 해봤으나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하. 또 하나 가볼 만한 곳이 요세미티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요세미티 갔다가 세콰이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생각보다 거리가 좀 돼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리니까
따로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요세미티 갔다가 세콰이어 가실 때도 그 아랫마을 프레스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기가 예전에 서부 8박 10일 완성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주로 한국 여행객들이 묵던 숙소가 있던 도시예요. 네. 그래서 그 근처를 뒤져보시면 되고요. 세콰이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4시간 반? 뭐 가깝죠, 저 정도면. 미국에서는 가깝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길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세콰이어에서 LA까지 여긴 거의 평지를 쭉 달리는 느낌인데 한 3시간 반. 그리고 세콰이어에서 라스베가스 이게 크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6시간 반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연계해서 가신다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저희가 최근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 출발해서 데스밸리 거쳐서 세콰이어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1박하고 세콰이어로 올라갔다 온 거인 숲 한 번쯤은 가보실 만한 아니 가보고 나면 약간 중독될 수도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막을 계속 달리다 숲속에 들어가서 산림욕도 하고 바베큐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